여러분,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사진 한 장 보셨나요? 평범한 국밥집 영수증인데 맨 밑에 적힌 글자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2,000원이라는 공깃밥 가격이었죠. 댓글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인심 다 죽었다. 공깃밥 2,000원 시대면 외식은 끝난 거라며 분노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짜장면 가격은 2,500원에서 7,0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고 소주 가격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공깃밥 1,000원이라는 이 공식이 깨지는 것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식당 사장님들은 정말 우리가 미워서 이 가격을 올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가 식당 주방 안에서 소리 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옆집 지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외식 물가의 성역이자 지난 20년 넘게 요지부동이었던 공깃밥 1,000원의 비밀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밥값이 올랐네 내렸네 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한 끼에 담긴 고도의 가격 심리학과 식당 경영의 잔혹한 생존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경제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식당 공깃밥 가격이 처음부터 1,000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은색 스테인리스 밥 공기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공깃밥 규격화의 시작입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식당의 밥그릇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인심 좋은 사장님은 고봉밥을 쌓아줬고 박한 곳은 적게 줬죠. 그런데 국가가 여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976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표준식단제라는 정책 때문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쌀이 아주 귀했습니다. 바비보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쌀을 아껴야 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정부는 식당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밥그릇 크기를 똑같이 맞추라고 말이죠. 이때 탄생한 규격이 바로 지름 10.5cm, 높이 4.5cm의 스테인리스 그릇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점심에 먹은 그 밥그릇의 크기가 실은 48년 전 정부 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니 말이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깃밥은 무조건 1,000원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인데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이나 조례로 가격을 묶어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들 1,000원을 받을까요?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깃밥 가격은 500원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물가가 폭등했고 이때 많은 식당이 가격을 1,000원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번 1,000원으로 올라간 밥값이 2000년대 초반을 지나 2026년인 지금까지도 멈춰버린 겁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쌀값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임대료는 몇 배나 뛰었는데 왜 유독 이 녀석만 시간이 박제가 된 걸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종로에서 3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신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가님, 나라고 안 올리고 싶겠어? 근데 국밥 한 그릇에 8,000원 받는데 밥 한 공기 더 시킨 손님한테 2,000원 달라고 하면 그 손님 다시는 안 와요. 공깃밥은 돈 벌려고 파는 게 아니라 손님 붙잡아두는 미끼 같은 거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장님들에게 공깃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뢰의 척도가 되어버린 거죠. 1,000원이라는 가격은 우리 식당은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라는 무언의 약속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인심 때문이라고만 결론 내리기엔 뭔가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식당 사장님들도 장사를 하는 분들인데 손해만 보고 장사를 할 리가 원치 없잖아요. 이 1,000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의 뇌를 공략하는 아주 치밀한 경제학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1,000원과 2,000원, 단돈 1,000원은 차이가 우리 뇌에는 어떤 충격을 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5,000원짜리 커피는 쉽게 마시면서 2,000원짜리 공깃밥에는 분노하는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우리는 5,000원짜리 편의점 커피는 요즘 물가가 그렇지라며 쿨하게 결제하면서 2,000원짜리 공깃밥 앞에서는 이 집 다시는 안 온다라며 분노하는 걸까요? 단돈 1,000원 차이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무서운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심리적 저항성과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링, 즉 대닫힌 내림 효과라는 건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공깃밥은 당연히 1,000원이라는 아주 무겁고 단단한 닻이 내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한 이 가격은 이제 단순한 물건값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1,000원은 지폐 한 장으로 해결되는 심리적 안도감의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2,000원이 되는 순간 앞자리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죠? 우리 또 뇌는 이걸 단순한 1,000원 인상이 아니라 가격이 100%나 폭등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곱절이 됐다는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사람은 이득을 보았을 때의 기쁨보다 손해를 보았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하죠.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밥값을 1,000원 올려서 한 공기당 500원의 이득을 더 보는 것보다 그 1,000원 때문에 단골 손님 한 명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손님이 공깃밥 하나를 추가했는데 사장님이 오늘부터 2,000원으로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손님은 순간 멈칫하며 그냥 취소해달라고 하겠죠. 생각해보니 배가 부르다고 핑계를 대면서요. 이 짧은 대화 속에 사장님의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손님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식당을 야박한 곳으로 낙인 찍어 버리거든요. 사장님들에게 공깃밥 1,000원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객 유지 비용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와 진실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쌀값은 예전보다 훨씬 올랐는데 사장님들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1996년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약 13만 원대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약 20만 원대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의외로 쌀값 자체는 엄청나게 폭등한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쌀값이 아니라 사람과 에너지입니다. 밥을 짓는 가스비, 밥그릇을 닦는 인건비, 그리고 그 무거운 밥그릇을 나르는 서빙 인건비가 지난 20년간 몇 배나 올랐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식당들은 이 적자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인심 좋게 허허 웃으며 손해를 감수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깃밥 1,000원에 안심하며 밥을 비비고 있을 때 사장님들은 다른 곳에서 아주 치밀하게 수익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로스 리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유인 상품 혹은 미끼 상품이라고 불러요.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서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인 뒤 다른 상품을 통해 전체적인 수익을 내는 전략이죠. 대한민국 식당에서 이 로스 리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주인공이 바로 공깃밥입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쌀 한 가마니 80kg을 사면 공깃밥을 약 700그릇에서 800그릇 정도 만듭니다. 쌀 한 가마니 가격을 20만 원이라고 잡으면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순수 쌀값은 약 250원에서 300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많이 남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가스비, 밥솥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엇보다 밥그릇을 씻고 서빙하는 인건비를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밥 한 공기 팔아서 남는 돈 몇백 원으로는 이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상 공깃밥은 팔면 팔수록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이 구멍난 수익을 어디서 채울까요? 자, 여기 3인 가족이 고깃집에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삼겹살 3인분에 소주 2병, 그리고 공깃밥 2개를 시켰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공깃밥 2개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거기서 남겨봤자 500원, 600원이니까요. 하지만 소주를 보십시오.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보통 5,000원에서 6,000원에 팔죠? 소주 한 병의 도매가는 대략 1,500원 안팎입니다. 한 병 팔 때마다 3,500원 이상의 이익이 남는 거예요. 고기 역시 1인분에 15,000원을 받는다면 공깃밥에서 손해본 200원이나 300원은 고기 한 점, 소주 한 잔의 수익으로 충분히 메꿔집니다. 이게 바로 식당 경영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공깃밥은 공짜나 다름없다는 인상을 심어줘서 손님을 안심시킨 뒤 메인 메뉴와 주류에서 확실한 마진을 챙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와 진실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그럼 고기 안 먹고 백반만 먹는 사람은 식당의 손해 아니냐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점심 장사만 하는 백반집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주류 판매가 적은 백반집은 공깃밥 가격 1,000원에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백반집들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셀프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공깃밥은 셀프 혹은 무한 리필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손님이 직접 퍼가게 해서 서빙 인력을 줄이는 거죠. 둘째는 세트 메뉴 구성입니다. 공깃밥을 따로 팔지 않고 찌개나 고기와 묶어서 10,000원이나 12,000원짜리 정식으로 만듭니다. 가격 저항선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셋째는 가치 부여입니다. 평범한 스테인리스 밥공기 대신 솥밥을 내놓는 건데요. 저희는 갓 지은 솥밥이라 3,000원입니다 라고 하면 손님들은 솥밥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1,000원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엄청난 머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치밀한 계산기조차 이제는 통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20년간 버텼던 이 1,000원의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경제의 뼈아픈 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넘게 우리를 지켜줬던 1,000원의 행복이 이제는 정말 끝물에 다다랐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외식 생태계의 기초값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6년인 지금 이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정비의 역습입니다. 쌀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하지만 밥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비용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3년 사이 약 50% 이상 올랐고 밥그릇을 닦을 때 쓰는 세제값, 수도세, 심지어 그릇을 나르는 카트의 소모품비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9,86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사장님이 밥 한 공기를 팔아남기는 200원이나 300원의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밥 한 공기를 서빙하는 행위 자체가 사장님에게는 적자 행위가 된 셈이죠. 두 번째로 사장님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쌀 한 가마니에 20만 원이면 한 그릇에 300원꼴인데 1,000원 받아도 700원 남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30% 내외입니다. 나머지 70%는 임대료, 인건비, 세금, 그리고 카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내는 1,000원 중 100원은 부가세로 나가고 20, 30원은 카드사가 가져갑니다.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당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들의 생존 전략이 보입니다. 이제 메뉴판에 공깃밥 대 사이즈 2,000원, 소 사이즈 1,000원 식으로 양을 나누는 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죠. 또 평범한 공깃밥 대신 잡곡밥이나 강황밥을 내놓으며 2,000원을 받기도 합니다. 건강이라는 가치를 더해 심리적 저항선을 낮추는 겁니다. 아예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를 도입해 인건비 누수를 막으며 가격을 유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오래된 단골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깃밥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까 두렵고 안 올리자니 적자를 버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공깃밥 1,000원은 어쩌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배려이자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외식 물가의 성격, 공깃밥 1,000원에 담긴 방대한 경제학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공깃밥 1,000원은 1970년대 국가정책과 외환위기를 거치며 굳어진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둘째, 식당들은 그동안 공깃밥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메뉴에서 수익을 내는 로스 리더 전략으로 버텨왔습니다. 셋째, 하지만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의 폭등으로 이제 그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식 문화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2,000원짜리 공깃밥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가격 뒤에 숨겨진 사장님들의 고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소비자로서 우리의 지갑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액션 가이드입니다. 앞으로 식당을 가실 때 공깃밥 무한 리필 혹은 셀프 서비스 식당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곳들은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여러분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넉넉히 대접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곳들이니까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밥값은 20년째 1,000원일까에 대한 답을 이제는 아시겠죠? 그건 누군가의 희생과 치밀한 계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인심이 만든 기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 건강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